화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바람은 길가의 숲을 사이로 울부짖으며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곽 씨는 낡고 야른 비옷 하나에 의지한 채 진흙탕 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질척이는 진흙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상념 때문에 더욱 무거웠다. 멀리서 마을 시장의 종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곽 씨는 행복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시장에서 산작은 선물들을 들고 가던 그날들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어버렸다.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마저 억울한 산재 사고로 차례로 그를 떠났다. 오늘 밤도 곽 씨는 마을 끝자락의 텅 빈 작은 집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때 비바람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야옹. 처음엔 길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그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더 비슷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을 시장 처마 밑에서 들려왔다. 곽 씨는 망설였다. 궂은 날씨에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한 뒤라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약하고 애처로워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작은 램프를 어둠 속으로 비췄다. 시장 처마 밑 볏짚 더미 옆에 낡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다가가 허리를 굽히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멍. 멍. 눈이 번뜩이는 사나운 진돗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깜짝 놀라 몇 걸음 물러서며 옆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저리 가. 개는 몇 번 더 으르렁거리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곽 씨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에 놓인 바구니가 살짝 흔들렸고 작은 울음소리는 여전히 구원을 바라는 듯 들려왔다. 바구니 뚜껑을 열었을 때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안에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 2명이 있었다. 큰 아이는 눈이 동그랗고 피부가 더 붉었으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작은 아이는 창백했고 야른 천에 쌓인 채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구겨진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디 마음씨 좋은 분이시라면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줄에 급하게 휘갈겨 쓴 글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누군가 이 아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곽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런 비바람 치는 밤에 버려진 걸까? 그는 두 아이를 내려다보며 망설였다. 난 늙었고 당장 먹을 밥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두 아이를 키운단 말인가? 곽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거센 비가 그의 거친 얼굴을 때렸다. 문득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리 가난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해선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그의 손이 떨리며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자신의 초라한 작은 집, 앞으로 닥칠 힘겨운 날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떠올랐다. 내가 이 아이들을 데려간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시 폭풍 속의 새싹처럼 작고 연약한 두 아이에게 향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이 아이들은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걱정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목도리를 풀어 두 아이를 덧감싸고 비바람을 막아주려 애썼다. 바구니를 품에 안고
그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자리를 뜨기 전 바구니 바닥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가 고개를 숙여보니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태양을 감싸 안고 날개를 펼친 봉황, 봉황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 문양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문득 오래된 민담 한 구절이 머릿속을 스쳤다. 봉황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새. 빛과 부활의 상징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어째서 이런 문양이 여기에? 이건 혹시 부유한 가문의 상징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던 곽씨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하는 작은 다리를 건넜다. 그때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멀리서 사납게 지저대는 게 짖는 소리뿐이었다. 이 결정이 내 남은 인생을 바꿔놓게 될까?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곽씨는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듯 바구니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곽씨가 화암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에 들어섰을 때도 비는 여전히 거셌다. 문틈으로 스며든 찬 바람에 램프 불빛이 흔들리며 얼룩진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낡은 나무 식탁 위에 두 아이가 든 바구니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감쌌던 목도리를 풀었다. 큰아이는 여전히 얼굴이 붉어진 채 큰 소리로 울었고 작은 아이는 약한 숨을 내쉬며 겨우 꿈틀거릴 뿐이었다. 곽씨는 황급히 화로에 불을 지폈다. 이런, 어떻게 해야 너희가 따뜻해질까? 그는 떨면서 중얼거렸다. 침대 위에 있던 유일한 이불을 가져와 두 아이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타오르는 불꽃이 집안을 조금 덮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작은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그의 손도 덩달아 흠뻑 젖었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걱정이 밀려왔다. 이 아이, 괜찮을까?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큰아이의 울음이 잠시 잦아들었다. 동그란 눈이 애원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곽씨의 가슴이 아려왔다. 다시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 던 오래전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참견하기 좋아하기로 소문난 이웃마 아주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들어섰다. 곽씨, 뭘 그렇게 들고 왔어요? 설마 애들은 아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지는 듯한 말투였다. 곽씨는 피곤함을 감추며 일어섰다. 맞습니다. 버려진 아이 둘을 데려왔어요. 마 아주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세상에. 그걸 왜 주워와요? 집도 가난하면서 키울 수나 있겠어요? 괜히 화나 자초할라 곽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곤히 잠든 두 아이에게 향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아이들일 뿐입니다. 마씨. 누구도 이 아이들을 다시 버려서는 안 되죠. 마 아주머니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였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기 전 그녀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다. 사서 고생하지 말고 잘 생각해요. 곽씨. 그날 밤 곽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큰아이가 자주 울어서 번갈아 가며 달래야 했다. 작은 아이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그 약한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저미는 듯했다. 그는 화롯가에 말없이 앉아 앞날을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내가 혼자서 이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빚쟁이 방씨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다. 빚 갚을 날이 됐소. 곽씨. 어떻게 할 거요?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이라도 내놔야겠소. 곽씨는 애써 설명하려 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방씨는 코웃음을 쳤다. 며칠? 남의 애까지 주워다 키울 정도로 가난하면서 무슨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거요. 곽씨의 눈에 슬픔이 어렸지만 그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가난한 건 맞습니다. 방씨.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에 방씨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리며 자리를 떴다. 그날 곽씨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큰아이 하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울었고 작은 아이 둘이는 건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화롯가에 앉은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해선 안 돼. 그날 밤 창밖으로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바람 소리뿐만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처마 밑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집요하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곽씨가 일어서자 황급히 사라졌다. 곽씨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잠든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잃지 않을 거다. 길고 무거운 밤비가 그치고 초겨울의 희미한 아침 햇살이 화암마을 끝자락 작은 집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곽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두 아이를 돌본 탓에 온몸이 뻐근한 채로 잠에서 깼다. 큰아이 하나는 붉은 볼이 발그레한 채 장난기 어린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아이 둘이는 여전히 미약하게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다. 곽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둘이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아이의 체온은 불안정했고 창백한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다 실패한 듯 보였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너희를 이대로 둘 순 없지? 너희만 건강하다면 내가 굶어 죽어도 괜찮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세고 또 세었다. 아무 말 없이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오래된 목도리를 두른 뒤 곧장 마을 시장으로 향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곽씨는 좌판을 하나하나 지나치며 마침내 둘이에게 먹일 분유와 약을 구했다. 바로 그때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웃마 아주머니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곽씨. 어제 뭘 그렇게 들고 가더니만 듣자 하니 애들이라면서요? 세상에, 늙고 가난한 처지에 남의 애를 키우겠다니 힘들어서 어쩌려고 그래요? 마 아주머니의 말은 아침부터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걱정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근처에서 채소를 팔던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버려진 애들이라는데 도와주는 게 좋은 일 아니에요. 마 아주머니는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와? 늙어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복에 겨운데 갓난아기를 키운다고? 사서 고생이지. 곽씨는 그저 묵묵히 굳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저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는 분유와 약이 든 봉투를 꽉 쥔 채 돌아섰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를 흔들지 못했고 오히려 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 덕분에 작은 집안은 한결 따뜻해졌다. 큰아이 하나는 곽씨가 한참을 안아 달래준 뒤에야 곤히 잠들었다.
하지만 작은 아이 둘이는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다. 곽 씨는 둘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걱정 마라. 내가 꼭 지켜줄게. 너희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란다. 놀랍게도 둘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힘은 없었지만 그 눈은 겨울밤의 등불처럼 반짝였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살며시 움켜쥐었다. 그 작은 몸짓에 곽 씨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 무엇도 너희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어. 밤이 깊어지고 처마 끝에 진눈깨비가 흩날렸다. 곽 씨가 화롯가에 앉아 두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계하며 일어섰다. 밖에는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당신이 갓난아기 둘을 구했다고 들었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의심이 가득했다. 곽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소. 그저 버려진 아이들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낯선 남자는 더 말하지 않고 그저 방구석에 놓인 바구니를 조용히 쳐다봤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고 곽 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만 남았다. 낯선 이가 사라지자 곽 씨는 서둘러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바구니로 다가갔다. 안쪽 천을 들추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살아있는 한, 너희는 모두에게 빛이 될 것이다. 곽 씨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했다. 불안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너희는 대체 누구냐? 누가 이렇게 작은 생명들을 이토록 무정하게 버렸단 말인가? 다음 날, 낯선 남자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마 아주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에 기름을 부었다. 곽 씨,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근본도 모르는 애들을 데려오더니 이젠 낯선 사람들까지 찾아오잖아요. 혹시 모르죠? 우리 마을의 애군을 가져올지.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곽 씨를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수군거림이 주는 압박감은 곽 씨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곽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낯선 이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다가오지 않고 그저 작은 집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들의 시선은 무언가를 감시하듯 차가웠다. 곽 씨는 손안의 목걸이를 세게 쥐었다. 의욕이 짙어졌다. 저들은 누구지? 아이들에게 뭘 원하는 걸까? 아침에 희미한 햇살이 곽 씨와 쌍둥이 자매가 사는 쓰러져가는 작은 집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두 아이를 데려온 지 일주일, 걱정과 압박감에 그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 곽 씨가 갓 세탁한 작은 옷가지를 널고 있을 때 마 아주머니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또다시 들려왔다. 곽 씨, 그렇게 가난하면서 무슨 짐을 또 지려고? 그 애들 대체 누구예요? 당신 같은 가난뱅이가 키울 수나 있겠어요. 골목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어떤 이는 엮이기 싫다는 듯 돌아섰다. 무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근본도 모르는 애들을 데려와서 마을의 애군이라도 닥치면 어쩌려고. 곽 씨의 눈에 피로감이 스쳤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처럼 귓가를 스치는 악의적인 말들은 그의 믿음을 흔들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런 비난 속에서
큰아이 하나는 오히려 그의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곽 씨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아이는 마치 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라고 말하려는 듯 손을 뻗곤 했다. 하루는 곽 씨가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가 갑자기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호기심 가득한 동그란 눈이 반짝였다. 이 녀석, 장난꾸러기로구나. 곽 씨가 웃음을 터뜨리자 마음속 그늘이 잠시 걷히는 듯했다. 하나의 웃음소리는 작고 초라한 집, 그리고 이미 메말라버린 곽 씨의 마음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는 햇살 같았다. 작은 아이 둘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날마다 초롱초롱해지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어느 날 밤, 곽 씨가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둘이의 시선이 근처에 놓인 작은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이 목걸이가 정말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는 둘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빚 갚을 날이 되자 빚쟁이 방 씨가 덩치 큰 사내 둘을 데리고 곽 씨의 집을 찾아왔다. 곽 씨. 이제 기한이 다 됐소. 갚을 돈은 어딨소? 아니면 이 집을 내놓으시지. 곽 씨는 애써 설명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방 씨가 코웃음을 쳤다. 시간.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이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남의 애를 키우겠다고? 웃기지도 않는군. 큰 소리에 하나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곽 씨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달랬다. 그는 방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돈은 없을지 몰라도 내 아이들이 다시는 집 없는 서름을 겪게 하진 않을 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 말에 방 씨는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비웃음을 날리며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곽 씨가 손님의 부러진 연장 손잡이를 고치고 있을 때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대장간 바로 앞에 나타났다. 남자는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곽 씨, 정말 이 아이들을 지킬 자신이 있어? 저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오. 곽 씨는 망치를 내려놓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이들이 누구인지는 관심 없소. 하지만 사람이라면 마땅히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요. 낯선 남자는 희미하게 웃더니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거기엔 단 몇 글자만 적혀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봉화산 기슭으로 오시오. 그는 떠나기 전 잠든 두 아이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 잠시 깊은 고뇌가 스쳤다. 다음 날 아침, 곽 씨의 오랜 친구인 류승호 씨가 뜻밖의 찾아왔다. 그는 쌀 한 포대와 약간의 반찬거리를 들고 왔다. 많은 건 아니지만 자네가 좋은 일 하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네. 그 진심 어린 말은 어둠 속의 작은 빗줄기처럼 곽 씨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었다. 고맙네, 류 씨. 내가 살아있는 한, 저 아이들을 고생시키진 않을 걸세. 그날 밤, 두 아이를 재운 뒤, 곽 씨는 낯선 이가 남긴 쪽지를 펼쳐보았다. 짧은 글과는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멀리 낯선 이가 언급했던 봉화산 기슭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곳에 이 모든 비밀의 해답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그 불빛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고요한 밤, 나뭇잎 사이로 바람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곽 씨는 곤히 잠든 두 아이 옆에 앉아 수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낡은 바구니에서부터 기묘한 목걸이, 낯선 이의 쪽지, 그리고 상기슬에 깜박이는 불빛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고독했던 삶을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상기슬의 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위험을 무릅써야 할까?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곽 씨는 두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야른 이불을 덮어준 뒤 램프를 집어들고 나갈 채비를 했다. 잠깐이면 될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돌아오자 산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어두웠다. 손에 든 램프는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젖은 흙에 깊게 파인 발자국을 겨우 비췄다. 벌레 오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소리와 뒤섞여 긴장감을 더했다. 갑자기 길가 덤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곽 씨는 깜짝 놀라 호신용으로 가져온 작은 쇠막대를 꽉 쥐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작은 짐승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상기세게 다다르자 작은 모닥불빛이 눈앞에 나타났다. 낯선 남자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다가 곽 씨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올 줄 알았소. 남자가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아이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요? 곽 씨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낯선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품속에서 작은 그림 한 장을 천천히 꺼냈다. 그림에는 두 아이가 봉황과 태양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었다. 바구니와 두리의 목걸이에 있던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저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오. 남자가 말했다. 그 가치는 감히 헤아릴 수 없지.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소. 그렇다면 왜 여기에 있는 거요? 왜 버려진 거요? 곽 씨가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추궁했다. 낯선 남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최대한 평범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오. 내가 멀리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볼 테니. 남자는 고개를 숙여 불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불빛이 그의 고뇌에 찬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항상 경계해야 하오. 아이들을 노리는 자들은 멈추지 않을 거요. 당신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요. 그 말에 곽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하오? 낯선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일어서서 먼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봉화산 기슭으로 오시오. 남자가 떠나려 할 때 곽 씨는 멀리 나무들 사이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얼핏 보았다. 그 그림자는 다가오지 않고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는 듯했다. 저자는 누구요? 곽 씨가 물었지만 낯선 남자는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곽 씨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에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고 살을 내는 바람에도 식은 땀이 흘렀다. 집에 도착했을 때 큰아이 하나가 깨어 있었다. 작은 손으로 곽 씨의 목도리를 꽉 쥔 채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아이들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때 작은 아이 두리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두리의 울음소리는 약했지만 평소의 침묵과는 달리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아이를 데려온 이후로 이렇게 크게 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를 팔에 앉아 곽 씨는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갑자기 희미한 빛을 발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목걸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곽 씨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곽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낯선 남자에 항상 경계해야 하오.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상기슬에 깜박이던 불빛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신 삼봉우리 위에 선 한 사람의 그림자가 화암 마을 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깊은 밤,
고요함 속에서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곽 씨는 침대 옆에 앉아 곤히 잠든 두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언가 곧 닥칠 것만 같은 불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했을 때 갑자기 대장간 밖에서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곽 씨는 황급히 일어나 깜박이던 램프 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명이 집 주위를 돌며 무언가를 살피는 듯했다. 살을 애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다. 누구지? 그는 탁자 밑에 놓아둔 쇠막대를 꽉 쥐며 속삭였다. 곽 씨는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어둠 속 손에 든 횃불빛의 의지의 후드를 깊게 눌러쓴 세 남자의 윤곽이 보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주위만 살폈다.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멈춰서서 곽 씨의 집을 가리켰다. 곽 씨는 숨을 멈췄다. 남자의 시선이 무언가를 찾듯 집안을 훑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남자가 그의 팔을 끌었고 무리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 안으로 돌아온 곽 씨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다시 한번 단단히 걸어 잠갔다. 두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숨막히는 공기가 작은 방을 가득 채운 듯했다. 그는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무거운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속수무책으로 자문했다. 다음 날 아침, 밖을 살피러 나간 곽 씨는 숲 근처에서 기이한 흔적을 발견했다. 수추로 그린 커다란 원, 그리고 그 중앙에는 바구니에 있던 문양과 똑같은 봉황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지? 왜 이 문양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품에 안겨있던 작은 아이 둘이가 갑자기 그 원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이 이상하리만치 밝게 빛났다. 곽 씨는 아이가 무언가를 표현하려 애쓴다고 느꼈다. 아이는 빈터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약하지만 기묘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들려 곽 씨를 소름 돋게 했다. 그날 저녁 대장간으로 돌아왔을 때 곽 씨는 망치 밑에 끼워진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손으로 휘갈겨 쓴 짧은 글귀가 그를 불안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이 오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떠나라. 곽 씨는 종이 쪽지를 든 채 한참 동안 망연자실에 앉아 있었다. 떠나라고? 어디로? 이곳은 그가 평생을 바친 집이자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곳이었다. 그의 시선이 침울하게 두 아이를 향했다. 큰아이 하나는 여전히 천진난만한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아이 둘이는 약했지만 그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그에게 기묘한 결의를 전해주려는 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내 가족을 잃지 않을 거야. 곽 씨는 감정이 북받쳐 잠긴 목소리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때 숲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며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창밖을 내다보자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일렁이고 있었다.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곽 씨는 손에 쥔 쇠막대를 움켜쥐었다.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때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이 아니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곽 영감은 겁에 질려 자문했다. 밤은 깊었고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와 근처 숲의 축축한 기운을 실어 날랐다. 작은 오두막에서 곽 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전장부터 숲 쪽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그를 괴롭히며 마음속을 맴돌았다. 곽 영감은 침대 옆에 앉아 잠든 두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큰아이 하나는 이따금 뒤척이며 평화로운 꿈을 꾸는 듯 입술을 작게 오물거렸다. 작은아이 둘이는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눈을 떴을 때 그 눈은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느끼는 듯 반짝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광 영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여길 떠나야 해. 그는 조용히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기름 램프 하나, 낡은 옷 몇 벌, 마른 빵 조금, 그리고 두 아이를 감쌀 유일한 양모 목도리였다. 그가 몸을 돌릴 때마다 큰아이 하나의 시선이 그를 따랐고 작은 손은 떨어지기 싫은 듯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작은아이 둘이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아이의 시선은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마치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는 듯했다. 걱정 마라.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광 영감이 두 아이에게 목도리를 감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광 영감이 허둥지둥 준비하고 있을 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멈칫하며 쇠막대를 꽉 쥐었다. 나야, 류씨.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류승호 씨가 작은 손수레를 끌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영감님 댁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안전하게 이곳을 떠나도록 내가 돕겠소. 광 영감은 감동했지만 망설이며 말했다. 당신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소.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오. 류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친구잖소. 영감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둘 순 없소. 두 사람은 함께 손수레를 밀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수레 위에서 두 아이는 따뜻한 양모 목도리에 쌓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은 어두웠고 희미한 램프 불빛만이 발걸음을 비출 뿐이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광 영감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몇몇 인형이 다가오고 있었다. 더 서둘러야겠소. 류 씨가 숲을 향해 수레를 밀며 말했다. 인적이 드문 길에 이르렀을 때 정체불명의 무리 흑영단 중 세 남자가 수레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감,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군. 아이들을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광 영감이 수레 앞을 막아서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누구도 이 두 아이의 목숨을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는 없소.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거요. 흑영단의 우두머리가 비웃었다.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나? 다음번엔 도망칠 기회도 없을 거다. 무리는 무거운 공기만을 남긴 채 조용히 물러갔다. 밤새 이동한 광 영감과 류 씨는 작은 마을 영어릅에 도착했다. 그들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낡고 버려진 집을 하나 찾았다. 두 아이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큰아이 하나는 광 영감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고 작은아이 둘이는 갑자기 살짝 몸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류 씨가 옆에 앉아 물었다. 대체 이 아이들이 누구기에 모든 걸 버리고 지키려는 거요? 광 영감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내 인생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미소. 마을 한쪽 구석에서 흑영단의 일원 중 하나가 멀리서 광 영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다음 단계를 계산하는 듯 차가웠다. 그날 밤, 광 영감은 침대 옆에 앉아 낡은 바구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문득 작은아이 둘이의 목걸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허공에서 속삭임이 울렸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광 영감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영어릅 외곽의 작은 집, 창틈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와 부러진 나무 의자를 조심스럽게 수리하는 광 영감의 거친 손을 비추었다. 두 여자아이, 하나와 둘이는 낡은 나무 몇 개로 급히 만든 작은 침대에서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광영감과 류씨가 화암마을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비록 이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는 능숙한 손길로 이곳을 좀 더 아늑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큰아이 하나는 날이 갈수록 활발해져 집안을 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다. 하나는 광영감이 바쁠 때마다 관심을 끌려는 듯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곤 했다. 작은 아이 둘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반짝이는 눈은 아이의 순수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광영감을 깊이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광영감은 두 아이를 툇마루에 앉혀 신선한 공기를 쐬게 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짐했다. 너희만 안전하다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 류씨가 가끔 들러 쌀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동시에 걱정스러운 소문도 전했다. 시장에서 낯선 자들이 두 아이에 대해 묻고 다니더군. 듣자 하니 인상착의가 똑같아요. 조심하셔야 할 거요. 그 말을 들은 광영감은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했다. 아이들을 해치게 둘 순 없지. 하지만 저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다면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어느 날 저녁, 광영감이 장작을 가지러 집 뒤편으로 나갔다가 땅 위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평범한 사람보다 더 큰, 선명한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그것은 집 툇마루를 향해 곧장 이어지다가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 날 오후, 광영감이 두 아이를 데리고 툇마루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작은 아이 둘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집 근처 어두운 구석을 빤히 쳐다보았다. 뭘 본 거니? 광영감이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며 부드럽게 물었다. 땅 위에 손수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 위에는 두 아이의 바구니와 목걸이에 있던 상징과 똑같은 봉황 문양이 손으로 수놓아져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집어들며 의아해했다. 누가 이걸 남겼을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날 밤, 광영감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여길 떠나시오. 시간이 없소. 남자의 눈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번뜩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낮고 다급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누군가 뒤쫓아올까봐 두려운 듯 뒤쪽 길을 연신 힐끔거렸다. 그들이 아주 가까이 왔소. 지금 떠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요. 광영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물으려 했다. 그들이 누구요?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아는 거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집 주위로 마차바퀴 구르는 소리가 울렸다. 광영감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샅샅이 뒤져라. 다시는 놓칠 수 없다. 그는 즉시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다. 큰아이 하나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고 작은아이 둘이는 갑자기 봉황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즉시 떠나기로 결심했다. 류씨의 도움을 받아 그는 재빨리 짐을 챙겨 뒷길을 통해 마을을 빠져나갔다. 세 사람이 공터를 지날 때 류씨가 말했다. 듣자 하니 그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오. 먼 곳에서 왔으며 중요한 보물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 달빛이 작은 길을 비추었지만 광영감은 뒤를 돌아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멀리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일렁였다. 누군가 멈춰 서서 마치 그들의 발자국을 추적하듯 길 위의 작은 흔적들을 살피고 있었다. 광영감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아이들이 그들이 찾는 보물인 걸까? 왜 하필 이 아이들이지? 바로 그때 작은 아이 둘이가 불현듯 고개를 들어 그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맑은 눈으로 광영감을 깊이 바라보았다. 마을을 벗어나는 작은 길 위에서 광영감은 멀리서 작은 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한 여인이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놀랐다. 여인은 봉황의 상징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새벽, 희미한 여명이 두꺼운 구름을 뚫고 비집고 나왔다. 광영감, 류씨, 그리고 두 아이는 마을을 벗어나는 작은 길을 떠났다. 방금 겪은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앞길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들 눈앞에 언덕 위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허름하지만 견고해 보였다. 팻마루 앞에는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옷에는 봉황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따뜻한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여자가 낮고 따뜻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여긴 잠시 쉬어가기에 안전한 곳이에요. 광영감은 여전히 경계하며 망설였다. 류씨가 안심시키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나쁜 뜻은 없는 것 같소. 일단 들어가 봅시다. 여인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집 안은 찻상 하나, 낡은 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따뜻한 화로가 놓인 채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아이들과 연관이 있는 한 권세 있는 가문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이 봉황 문양은 거대한 가문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 아이들이 버려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광영감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럼 아이들을 쫓는 자들은 누구요? 여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사냥꾼들입니다. 아이들을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자들이죠.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 아이들입니까? 광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물었다. 나는 평범한 대장장일 뿐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겠소? 여인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두 아이가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큰아이 하나는 부활의 힘을, 작은아이 둘이는 빛의 근원을 지녔습니다. 어둠이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는 한결코 차지할 수 없는 힘이죠. 그 말을 듣고 광영감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고난을 생각했지만 이 책임감은 늙고 약한 대장장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시오?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작게 물었다. 내가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니요? 여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공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선택된 것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은 막중하지만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여인이 작은아이 둘이에게 몸을 숙이자 아이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가볍게 만졌다. 아이의 눈이 밝게 빛났고 여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아이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나는 광영감의 품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다. 둘이는 여전히 아주 익숙한 것을 알아본 듯 여인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는 광영감을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아이는 평범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봉황 가문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더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인이 작은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녀는 표시된 몇 군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들은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긴 오래 머물 수 없어요. 그들이 곧 찾아올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떠나세요. 광영감이 당혹스러워했다. 나는 평범한 대장장이일 뿐이요. 왜 내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요? 내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뭘 할 수 있단 말이요? 여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충분히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저를 믿으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분명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부드럽게 빛나는 돌멩이가 들어 있었다. 이 돌이 위급한 순간에 당신을 도울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그녀가 당부했다. 이 빛은 두 아이의 힘과 연결되어 위험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녀가 엄숙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힘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광 영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돌을 바라보았지만 여인의 확고한 눈빛은 그를 믿게 만들었다. 떠나기 전 여인은 광 영감을 위해 작은 마차와 식량, 물을 준비해 주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광 영감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류 씨가 마차에 올라 고삐를 당겼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마차가 언덕 위의 집을 떠날 때 광 영감은 하늘가를 흘낏 보았다. 낯선 자들의 신호인 듯 작은 빗줄기가 나타났다. 정적 속에서 차갑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영원히 도망칠 순 없다. 진실은 곧 너를 찾아갈 것이다. 부드러운 새벽빛이 언덕을 넘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자갈밭길을 비추었다. 광 영감은 작은 시냇물 근처 잔디밭에 주저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다. 밤새 이어진 여정으로 기진맥진했지만 목도리에 쌓여 곤히 잠든 두 아이를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하나가 그의 품에서 살짝 뒤척이자 아이의 순진한 미소는 그의 마음속 모든 걱정을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둘이의 깊은 시선은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이는 말하는 듯한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수수께끼의 여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항상 경계하세요.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은 분명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녀가 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돌멩이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처럼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 은은한 빛은 그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 돌이 정말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희미한 희망일 뿐일까? 광 영감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 한 중년 남자가 마른 나뭇가지를 들고 숲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그가 입을 열었다. 여보시오. 많이 지쳐 보이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오? 광 영감은 깜짝 놀랐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낯선 이를 빤히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저 잠시 쉬는 중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소. 남자는 근처 바위에 앉아 두 아이를 훑어본 뒤 광 영감의 손에 들린 돌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은근히 경고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 숲은 겉보기처럼 평화롭지 않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노리는 자들이 있으니. 말을 마친 남자는 나뭇가지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광 영감은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광 영감은 숲 쪽에서 거친 소리를 들었다. 그가 돌아보자 낯선 무리 흑영단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타났다. 무리 중 한 명이 말했다. 영감, 우리가 찾는 물건을 가지고 있군. 그걸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광 영감은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하지만 이 아이들을 해치려 한다면 나를 먼저 쓰러뜨려야 할 거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몸을 돌려 자갈길을 힘껏 내달렸다. 뒤에서 흑영단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그를 바짝 뒤쫓았고 광 영감은 더욱 긴장했다. 하나는 그의 품에서 큰 소리로 울었지만
둘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앞을 응시하며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좁은 협곡에 이르렀을 때 광 영감은 막다른 길에 몰렸다. 낯선 무리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포위했다. 절망적인 순간 그의 손이 주머니 속 돌멩이에 무심코 닿았다. 즉시 돌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돌에서 나온 빛은 낯선 무리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협곡을 가로막는 빛의 장벽을 만들어냈다. 추격자들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 중 하나가 외쳤다. 저 돌이다. 저게 바로 열쇠야. 놓쳐선 안 돼.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더욱 강해져 그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위험에서 벗어난 광 영감은 땅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두 아이는 그의 품에서 무사했지만 그의 몸은 탈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의에 찬 눈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약속하마.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하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둘이는 그 신성한 맹세에 답이라도 하듯 그의 가슴에 손을 대었다. 새벽빛이 협곡을 지나 멀리 있는 작은 마을을 비추었다. 광 영감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저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그가 일어섰을 때 불길한 예감이 다시 밀려왔다. 등 뒤 산비탈의 한 인형이 조용히 서서 그와 두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익숙한 속삭임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영원히 숨을 순 없다. 진실은 곧 너를 찾아갈 것이다. 아침 햇살이 이른 안개와 어우러져 언덕 위로 펼쳐지며 평화로우면서도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며칠간의 도피로 지칠 대로 지친 광 영감은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안동 마을 앞에 멈춰 섰다. 지프로 지붕을 얹은 소박한 목조 가옥들 위로 아궁이 연기가 한가롭게 피어올랐다. 큰아이 하나는 마당에서 노니는 닭들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그의 품에서 까르르 웃었다. 작은아이 둘이는 여전히 침착하게 낯선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했다. 주로 노인들로 이루어진 마을 사람들은 광 영감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할머니가 그가 들고 온 바구니를 힐끗 보며 옆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지팡이를 든 중년 남자가 나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먼 길 오셨구려. 이 마을은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 그 따뜻한 한마디가 광 영감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간 광 영감은 곧 촌장표 씨를 소개받았다. 그는 해박한 지식과 연륜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80이 넘었지만 지혜로 가득 찬 촌장표 씨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는 광 영감을 한참 바라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범하게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니구려. 당신 눈에서 결이와 당신을 짓누르는 비밀이 보이요. 광 영감은 고개를 숙이고 두 아이를 발견한 순간부터 겪었던 위험천만한 여정까지 차분히 이야기했다. 촌장표 씨는 봉황의 상징에 대해 듣자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래전 봉황 가문은 이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었소. 하지만 탐욕과 시기심이 모든 것을 파괴했지. 그들은 봉황의 상징을 지닌 쌍둥이가 나타나 가문을 복원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지만 그 아이들은 또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도 했소. 그 말을 들은 광 영감은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럼 아이들을 지키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대장장일 뿐입니다. 촌장표 씨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이오. 어느 날 저녁, 광 영감이 겨우 두 아이를 재웠을 때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한 마을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 말했다.
숲 가장자리에 낯선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남자 하나와 두 아이에 대해 묻고 다니더군요. 아무래도 당신을 찾는 것 같습니다. 광 영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촌장 표 씨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의 행방을 비밀에 붙이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마을 안쪽까지 이어진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촌장 표 씨가 즉시 알아차렸다. 이건 흑영단의 표식이요. 그들은 특별한 힘을 가진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자들이지, 광 영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이 아이들을 해치게 두지 않겠소. 광 영감을 돕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몰래 식량과 생필품을 모아주었다. 한 젊은 여인이 그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네며 속삭였다. 당신은 좋은 분이세요. 하늘이 분명 당신을 도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광 영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말이다. 광 영감이 마을을 떠나기 전 촌장 표 씨는 그에게 봉황 문양이 새겨지는 목걸이를 주었다. 이걸 간직하시오.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목걸이가 갈 길을 알려줄 것이오. 광 영감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가 두 아이를 데리고 언덕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마을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그는 언덕 꼭대기에 어렴풋이 보이는 한 인형을 발견했다. 그 인형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그와 두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광 영감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이른 아침에 희미한 빛이 빽빽한 나뭇잎 사이를 뚫고 적막한 숲속 깊은 오솔길을 비추었다. 광 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어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촌장 표 씨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목걸이를 믿으시오. 위급할 때 길을 안내할 것이오. 작은 아이 둘이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며 신비로운 암시를 주는 듯했다. 두 아이는 그의 품에서 얌전했다. 큰아이 하나는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반대로 작은아이 둘이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무언가를 찾는 듯 깊은 눈으로 나무 그림자 하나하나를 쫓았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새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그 대신 나뭇잎 사이를 파고드는 기묘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광 영감은 두 아이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시선이 축축한 땅에 찍힌 낯선 발자국에 멈췄다. 보통 사람의 것보다 크고 기이한 형태의 발자국은 이전에 그를 쫓았던 낯선 자들의 것과 비슷했다. 모호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너무 늦기 전에 여길 벗어나야 해. 그는 다짐하며 더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 계곡에 이르렀을 때 광 영감은 나무다리가 부러져 썩은 나무토막 몇 개만 거센 물살 위에 위태롭게 걸쳐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건널 방법을 찾으며 잠시 서 있을 때 등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거대한 흑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곰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날카로운 이빨을 위협적으로 드러냈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봐온 어떤 짐승과도 달랐으며 그 눈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조종당하는 듯했다. 광 영감은 두 아이를 보호하려 앞을 막아섰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곰이 포효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위험이 임박한 순간 작은아이 둘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갑자기 눈부신 빛을 발했다. 작은아이가 손을 들자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온 강렬한 빛의 곰이 우뚝 멈춰 섰다. 빛 속에서 곰은 서서히 머리를 숙이더니 이내 등을 돌려 축축한 땅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기며 물러났다. 광 영감은 그 광경을 경악과 감사,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목걸이의 빛이 땅에 이상한 흔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봉황의 상징과 닮은 문양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광 영감은 큰 나무 밑동을 찾아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큰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재웠지만 작은 아이 둘이는 여전히 눈을 뜬 채 나뭇잎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는 듯했습니다. 광 영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들리니? 작은 아이는 대답 대신 달빛 아래 반짝이는 눈으로 살짝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얕은 잠에 빠진 광 영감은 꿈에서 봉황이 그려진 옷을 입은 여인이 달빛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시오. 굳건한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광 영감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은 마치 그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는 격려의 말 같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첫 햇살이 숲을 뚫고 들어올 때 광 영감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 둘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희미한 빛을 발하며 새끼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빛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계속 나아갈 유일한 길일까? 먼발치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울퉁불퉁한 흙길 위로 빛이 춤을 췄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광 영감은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목적지도 모르는 힘겨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작은 아이 둘이의 은 목걸이가 갑자기 희미한 빛을 발하며 나무로 뒤덮인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광 영감은 멈춰 서서 빛을 따라가며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표 촌장이 말했던 그 길인가?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끼가 돌담을 뒤덮은 잊혀진 고대 사당, 천신사당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담겨있던 바구니의 문양과 똑같은 봉황이 새겨진 나무 문이 고요한 숲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는 불안감과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썩은 문을 지나 사당 안으로 들어서자 광 영감은 내부의 공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고 오직 그의 발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큰 아이 하나는 마치 재미있는 것을 느낀 듯 몸을 뒤척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면 작은 아이 둘이는 눈을 크게 뜨고 사당 안의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사당 중앙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봉황 석상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석상 발미대는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마치 누군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듯 놓여 있었습니다. 광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지도 한 장과 단단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부활의 열쇠이자 어둠의 표적이다. 아이들을 지키는 자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글과는 광 영감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도를 바라보며 다음 여정을 안내하듯 봉황 문양으로 표시된 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검은 그림자 무리가 나타나 사당의 출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차가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생각 마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루고 있을 뿐이니 광 영감은 두 아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 놈들이 아이들을 해치게 두지 않겠다. 그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무리는 천천히 움직이며 광 영감을 포위했습니다. 한 놈이 앞으로 나서며 그가 들고 있는 상자를 부술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안 돼. 작은 아이 둘이가 갑자기 손을 들자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아이의 목걸이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와 광영감과 두 아이 주위로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고작 이까짓 희미한 빛으로 우릴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모두 저걸 부숴버려.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수적인 열쇠의 목걸이의 빛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광영감은 숨을 죽인 채 두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매 순간이 사투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작은 아이 둘이가 광영감의 품에서 빠져나와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손이 석상의 봉황 문양에 닿는 순간, 눈부신 빗줄기가 뿜어져 나와 사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석상이 진동하며 봉황의 형상이 마치 살아있는 듯 위험있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무리는 경악하며 멈춰 섰습니다.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저것이 깨어나고 있어. 봉황 가문의 힘이다. 석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이 무리를 휩쓸자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광영감과 두 아이를 증오에 찬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놈이 이겼을지 몰라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간이 다시 조용해지자 광영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아이 둘이가 돌아보며 이제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광영감은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석상의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제단 위에 고대 문자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수호자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일을 겪은 후 광영감은 이 여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내려놓고 작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너희를 다치게 두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큰 아이 하나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고 작은 아이 둘이는 그를 믿는다는 듯 빛나는 눈으로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사당을 떠날 때 광영감은 멀리 검은 그림자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리 속에 위험 있는 풍채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새로운 인물, 검은 옷의 수장, 이껴 있었습니다. 새로 나타난 자가 낮고 굵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치게 둬라. 아직은 저들이 살아있어야 하니까. 그 말은 광영감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저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했습니다. 여명이 하늘에 옅은 햇살을 드리웠지만 광영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고지도를 쥔 채 그는 곤히 잠든 두 아이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큰 아이 하나는 그의 팔에 안겨 순진한 미소를 짓고 있어 마치 모든 피로를 잊게 하는 듯했습니다. 작은 아이 둘이는 살짝 몸을 뒤척였고 아이의 가슴에 걸린 목걸이가 희미한 빛을 발하며 지도 위에 험준한 바위산 너머의 길을 가리켰습니다. 세월의 흔적 사이로 지도 위에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인도자의 마음을 믿어라. 깊은 뜻은 알 수 없었지만 광영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어나 두 아이를 품에 바싹 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은 아슬아슬한 절벽으로 이어져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했습니다. 산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치 그의 모든 노력을 휩쓸어 가려는 듯했습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는 굳은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좁은 길을 지날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차가운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고 길은 더욱 미끄러워졌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자신의 얇은 옷으로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다행히 그는 근처에서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동굴 안은 공기가 차가웠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때문에 더욱 스산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광 영감은 동굴벽에 새겨진 고대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림들은 두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불길 속에서 날개를 펼친 봉황이었고 다른 한쪽은 짙은 안개로 뒤덮인 어둠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작은 아이 둘이가 갑자기 손을 들어 봉황 그림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림의 일부가 즉시 빛나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빛이 동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광 영감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둘이야, 너는 도대체 누구인데 어째서 이런 일을? 작은 아이는 그저 밝게 빛나는 눈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광 영감이 동굴을 막 떠났을 때 낯선 무리가 갑자기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정체를 숨긴 자들뿐만 아니라 위험 있는 태도의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광 영감은 뒤로 물러서며 두 아이를 품으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들 것이 아니야. 내가 지키기로 선택했으니 내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다. 사내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루고 있을 뿐, 즉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두 아이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광 영감은 저들의 힘에 밀려 궁지에 몰렸습니다. 광 영감이 막다른 곳에 몰린 것을 본 큰 아이 하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울음소리에서 나온 음파가 주변으로 퍼져나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형성하며 무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리가 주춤하자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저 꼬마들을 놓쳐선 안 돼. 작은 아이 둘이의 목걸이에서도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번 빛은 하나의 음파와 뒤섞이는 듯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가 광 영감과 두 아이 주위에 형성되어 무리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무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한 놈이 돌아보며 광 영감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이긴 것 같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 무리가 사라진 후 광 영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격렬한 대치 끝에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사랑과 결의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켜주마. 큰 아이 하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살며시 웃었고 작은 아이 둘이는 그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듯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광 영감은 지도에 표시된 큰 개울을 향해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개울가에서 그는 땅에 반쯤 묻힌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호자는 혼자 걷지 않는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산 정상으로 가라. 안개에 휩싸인 먼 산 정상을 바라보며 광 영감은 다짐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그가 개울가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멀리서 낯선 무리의 목소리가 다시 메아리쳤습니다. 저들을 놓치지 마라. 산 정상이 목적지가 되게 둘 순 없어. 광 영감은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산 정상을 향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습니다. 이 여정이 단지 두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자한 마음과 용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솟아오르며 정상을 뒤덮은 짙은 안개를 뚫고 옅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이끼 낀 미끄러운 계단 앞에 서서 광 영감은 두 아이를 꼭 껴안고 굳은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왔어. 여기서 멈출 순 없지.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험준할 뿐만 아니라 기묘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나뭇잎이 스산하게 흔들렸고 안개는 마치 거대한 흰 비단처럼 휘감겼습니다. 큰 아이 하나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가끔 광 영감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토닥이며 응원하는 듯했습니다. 작은 아이 둘이는 더 조용했습니다. 반짝이는 눈은 오직 자신만이 아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힘이다. 광 영감은 중얼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겁지만 더욱 굳건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광 영감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개로 둘러싸인 몽환적인 공간 중앙에 거대한 석조 제단이 놓여 있어 마치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 같았습니다. 제단 위에는 날개를 펼친 봉황의 상징이 양각되어 있었고 그 주위는 고대 문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둘이의 목걸이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제단의 문양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옅은 회색의 긴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나 눈빛은 깊었습니다. 나는 이 사당직이여. 봉황 가문의 마지막 수호자지.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주변 공간과 어우러져 울려 퍼졌습니다. 사당지기는 두 아이가 바로 이 땅을 다스렸으나 큰 병고 끝에 몰락한 봉황 가문의 마지막 후예라고 설명했습니다. 봉황의 상징은 부활의 징표인 동시에 어둠의 세력이 쫓는 목표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광 영감은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누구든 상관없소. 나에게는 가족일 뿐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지킬 거요. 사당지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옷의 수장이 이끄는 낯선 무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수장이 차가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저들은 내 놈의 소유가 아니야. 우리의 열쇠라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이냐. 광 영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들이 뭐라든 상관없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고 누구도 해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무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위험한 순간 작은 아이 둘이가 갑자기 제단에 손을 얹었습니다. 봉황의 상징이 눈부시게 빛나며 강렬한 빗줄기를 뿜어내 무리를 밀어냈습니다. 큰 아이 하나가 광 영감을 불렀습니다. 작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이의 말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광 영감은 제단의 빛 앞에서 주춤거리는 무리를 굳건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굳게 섰습니다. 강렬한 빛은 광 영감과 두 아이 주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무리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검은 옷의 수장은 봉황의 상징을 증오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후퇴한다.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번 한 번 이겼을 뿐이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공간이 다시 평화로워지자 사당지기가 광 영감에게 다가와 봉황이 새겨진 작은 돌조각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와 돌조각이 미래를 여는 열쇠요.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지켜주시오. 광 영감은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두 아이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오. 광 영감이 두 아이와 함께 정상을 막 떠나려 할 때 갑자기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성광이 번쩍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사당지기가 속삭였습니다.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아침 햇살이 짙은 구름을 뚫고
정상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광 영감은 긴박했던 전투가 끝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두 아이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 듯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당지기가 광 영감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거대한 제단 뒤에 숨겨진 작은 문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문 뒤에는 그림이 가득 새겨진 고대 암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방이 있었습니다. 광 영감은 벽에 그려진 봉황 가문의 역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전사들, 눈부신 빛 속을 비상하는 봉황의 날갯짓, 그리고 어둠과의 치열한 충돌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당지기가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봉황 가문은 한때 빛과 평화의 상징이었소.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가문을 파괴하려 했고 그들은 몸을 숨겨야만 했지. 저 두 아이가 바로 가문의 재생의 힘을 지닌 마지막 후예들이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설 힘을 갖출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요. 사당지기가 말하는 동안 제단의 고대 문자가 갑자기 밝게 빛나며 작은 아이 둘이의 목걸이에서 나오는 빛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아이는 순수하지만 무언가를 분명히 의식하는 듯한 눈빛으로 목걸이에 손을 댔습니다. 빛 속에서 봉황의 형상이 나타나 방 안을 맴돌다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야기가 막 끝났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든 낯선 무리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성검은 오세수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저들은 내 놈의 것이 아니야. 광 영감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아이 앞을 가로막고 굳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다. 아이들을 해치고 싶다면 먼저 나를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무리는 즉시 달려들지 않고 제단에서 나오는 보호의 빛을 깨뜨리기 위해 기묘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놈이 금속 기둥을 바닥에 꽂자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나며 빛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아이 둘이는 광 영감을 꽉 껴안았고 큰 아이 하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평소와 다른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검은 오세수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부숴버려. 무리가 계속해서 수작을 부리자 제단의 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광 영감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마지막 무기인 양 작은 쇠막대를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아이 하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아이의 두 눈이 빛나며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음파를 뿜어냈습니다. 그 소리는 강력한 진동을 일으켜 무리를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작은 아이 둘이가 제단에 손을 얹자 봉황의 상징에서 빛이 즉시 다시 타오르며 무리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렸습니다. 검은 오세수장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 맹렬한 힘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라지기 전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이게 끝이 아니야. 무리가 물러간 후 방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당지기는 광 영감에게 봉황이 새겨진 작은 돌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호받아야 하오. 광 영감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피곤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옛 화암마을로 돌아왔을 때 광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의 귀환은 마치 새로운 빛이 되어 이전의 의심을 걷어내는 듯했습니다. 두 아이는 금세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곳곳에 기쁨과 웃음소리를 전파했습니다. 광 영감은 길고 험난했던 날들 끝에 찾아온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인자한 마음에 감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 함께 광 영감의 작은 집을 더 아늑하고 풍족한 곳으로 다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한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 영감님은 단지 두 아이를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이니 받아주세요. 어느 날 오후, 광 영감이 툇마루에 앉아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쌀자루부터 두 아이를 위한 새우까지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서였습니다. 다들 이러실 필요 없는데 광 영감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연장자가 나서서 답했습니다. 영감님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소. 영감님의 인자함은 우리 마을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이요. 이건 보답이 아니라 우리가 영감님과 함께하는 방식이요. 그 후 광 영감은 두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햇살 아래 뛰노는 두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봉황 가문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처럼 봉황의 형상을 닮은 빛이 반짝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 영감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깊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인자한 마음을 가진 한 대장장이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힘뿐만 아니라 때로 그 길이 고되고 불확실할지라도 선행은 언제나 보답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광 영감의 삶은 우리가 선한 것을 베풀 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돌려받는다는 사실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야기 속 광 영감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처럼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때로 희생과 인자함도 올바른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관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사랑과 인자함이 계속해서 빛날 새로운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